와.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네이버 쇼핑 다운미트에서 산 스페인산 듀록 삼겹살 2kg입니다. 삼겹살은 지방이 절반인 부위라 냉동도 수입도 괜찮습니다. 오늘 요리는 이렇게 수육 스타일로 자른 고기로 만듭니다. 1kg나 5kg나 만드는 시간이 같으니까 한 번 할 때 2kg는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요리는 세계적인 인지도와 인정을 받는 문화죠. 그런데 유독 고기가 약해요. 나무위키에도 육식 메뉴의 부족이란 단락이 따로 있을 정도니까요. 알고 보니까 메이지 유신 근대화 전까지 무려 1200년간 육식 금지령이 있었대요. 돈가스, 함박, 카레, 맛있는 일식 육식이지만 원조 메뉴는 따로 있죠. 오늘 요리는 중국이 원조인 일본 고기입니다. 부타노 가쿠니. 저도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 신청을 통해 알게 된 요리인데요. 부타는 돼지 돈자고요. 가쿠니가 뿔 각자에 삶을 자자예요. 각지게 자른 고기를 삶았다는 거죠. 유튜브에 일본어로 검색해서 영상을 20개 넘게 봤습니다. 일단은 가쿠니가 국민적인 가정식인데 집집마다 입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상마다 레시피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결국 제가 고른 레시피 비디오는 이것입니다. 도쿄에 식당을 4개 운영한다는 18년차 요리사가 하시는 50만 채널인데요. 아주 체계적으로 요리를 쌓아가듯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후니라이프라는 채널인데요. 일본 북해도에서 일식당을 하신 한국인 셰프께서 운영하시는 채널로 아마도 한국어 유튜브 최고의 일본 레시피 채널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최근에 유튜브를 은퇴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이분이 한국어로 알려주시는 일식당 레시피에 체계적인 일본 셰프 레시피를 혼합해서 육식맨의 부타노 가쿠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카메라 각도에 잘 보이려고 높이가 낮은 냄비를 쓰는데 준비한 삼겹살이 들어갈만 하다면 냄비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가장 먼저 삼겹살을 시어링 할 겁니다. 먼저 윗면, 비계만 있는 쪽부터 시작할게요. 이런 모습. 마이야르 색깔만 봐도 벌써 맛있네요. 비계에서 나오는 기름을 그냥 방치하면 엄청 튀거든요. 오늘은 일식으로 기름을 닦으면서 구워봤습니다. 바닥 쪽은 굳이 굽지 않았는데요. 울퉁불퉁해서 균일하게 하기 어렵기도 하고 살코기 부분은 굽는 게 도리어 질겨지므로 윗면과 옆면만 공략한 거죠. 비워진 냄비에 기름을 잘 닦고 차가운 물을 고기가 확실히 잠길 높이로 넣습니다. 다시 고기를 담가서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합니다. 생강 큰 뿌리 하나를 얇게 썰어서 넣었고요. 특이하게 이 요리가 대파를 초록색만 쓰더라고요. 모든 영상이 흰색은 안 써요. 향을 터뜨린다는 느낌으로 손으로 뜯어서 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이대로 90분 끓이겠습니다. 와... 좋다 좋아. 옆면 마이야르 색깔이 그대로 있네요. 전반적으로 크기가 조금 줄었고요. 국물을 보니 기름도 꽤 빠진 것 같아요. 고기를 건져서 밖으로 보관합니다. 빛깔이나 윤기가 벌써부터 성공적이죠. 고기 끓인 물은 버리고 빈 냄비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먼저 1.5리터 물을 붓고요. 오늘의 비밀병기 가스오부시를 투하합니다. 고기 요리에 가스오부시? 엄청 낯선데요. 국물 색깔부터 진동하는 향까지 예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육수를 체에 걸러서 가스오부시 조각들은 전부 제거한 뒤 빈 냄비에 맑은 육수를 부으며 조림 국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청주, 사케입니다. 옆에 요리 사진이 있어서 요리 술로 적합한가 싶어서 사봤고요. 구하기 쉬운 한국 청주, 백화수복을 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미림은 일본 요리의 기본이죠. 대체할 수 없고 당연히 한 자리 차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설탕인데요. 일본 업장에서 쓴다는 자라메 설탕이란 걸 사봤습니다. 자라메, 저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식자재이자 단어였는데요. 검색해보니까 의외로 많이 팔더라고요. 일본 국물 요리, 조림 요리, 제과 제빵에 특별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캔디 같은 설탕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이한 느낌이네요. 이 모양새나 이런 거 비해서 막 단 느낌은 아니고 좀 은은한 느낌이 있네요. 일식을 자주 하시는 분이면 사보셔도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황설탕으로도 충분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진간장입니다. 일본 요리답게 기꼬망 제품으로 준비했고요. 당연히 한국 간장 쓰셔도 문제 없어요. 요게 좀 특이한 건데 타마리 간장이라고 합니다. 맛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기꼬망 진간장. 아우, 우리가 아는 간장이지 뭐. 자, 이제 타마리 진간장 맛을 한번 봅니다. 이구나. 향이 벌써 다른데요? 훨씬 더 녹진한 느낌? 와, 진간장하고는 정말 아예 달라요. 아예 훨씬 더 진하고 씁쓸하고, 근데 감칠맛이 폭탄급이고, 이 타마리 간장이 일반 간장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유튜브 집밥 영상에서는 진간장만 쓰는 것도 많은데 조금 전문적이다 싶으면 타마리 간장을 같이 쓰더라고요. 타마리가 맛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긴 다릅니다. 가쿠니 하나 때문에 사보시라고 하긴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모든 재료를 가스오부시 육수에 쏟아 넣으면 조림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삶은 고기를 큐브 형태로 자를 겁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자르면 너무 부드러워서 조금 으스러져요. 그래서 얼음물에 담가서 굳힌 다음 자르기도 하던데요. 그건
가정식 버전으로는 귀찮음이 선 넘은 것 같아서 조금 모양 망가지더라도 바로 잘라봤습니다. 간장 육수 안에 큐브 고기들을 담그고 90분을 졸이면 부타노 가쿠니가 완성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국물 튀는 요리할 때 뚜껑을 안 쓰고 이렇게 종이를 올려놓더라고요. 저도 비슷하게 종이 포일을 올려봤는데 증발도 잘 되면서 국물 안 튀어서 괜찮더라고요. 가쿠니는 주로 시금치나 청경채를 곁들여낸다고 합니다. 요즘 포항초 시금치가 맛이 올라온 시기라 살짝 데쳐서 고명으로 준비해놨고요. 일본 가정식에는 반숙 계란 무조건 나와줘야죠. 팔팔 끓는 물에 딱 8분만 끓인 계란을 찬물에 넣고 식힌 뒤 미리 껍질을 까놨습니다. 90분 졸이며 맛을 입힌 부타노 가쿠니 서둘러 먹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랜만에 아시아 음식 만들어봤습니다. 그 일본 특유의 그 달달한 향 아세요? 미림 베이스의 그 달달한 향이 집안 가득합니다. 너무 배고픈데요. 부타노 가쿠니는 보통은 밥 반찬이래요. 그래서 밥도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오뚜기밥입니다. 3시간 끓여서 고기 요리를 만들지만 절대로 밥은 짓지 않습니다. 위에서 하면 그냥 그렇지 이렇게 잘리죠. 삼겹살 면이 만들어졌어. 이렇게 결결이 이렇게 찢깁니다. 이렇게. 와, 이거 무슨 자판기 같아요. 누르면 튀어나오고 누르면 튀어나오듯이 씹으면 안에 맛들이 빵빵 터져요.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거 그냥 동파육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겉만 카피예요. 겉만 카피. 아예 다른 음식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감칠맛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느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까지 감칠맛을 쏟아부었던 적이 있었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감칠맛을 씁니다. 근데 그 감칠맛이라는 개념 자체를 발명한 것은 일본이죠. 우마미라고 해서. 그런 발상과 이론의 확립이 당연하게 느껴지네요. 이런 걸 먹고 자라니까 아이고 그냥 뚝뚝 떨어지네. 그냥 밑에 간장양념 듬뿍 찍어서 아주 뜨순 밥과 함께. 유치원도 안 간 어린이부터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어르신들까지 전 연령대가 씹을 수 있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와, 근데 그 부드러움이 임팩트가 약할 정도로 느껴진다니까요. 아니 어쩜 이런 감칠맛이. 시금치가 원래 이렇게 씁쓸한 맛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살짝 옆에 간장 찍어 먹고 하면 되게 맛있네. 연겨자도 살짝 올려서 이번에 연겨자로 함께 가볼게요. 연겨자 필수네. 짠다는 맥스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산미, 신맛이 없기 때문에 연겨자를 딱 함께 넣는 순간 완결이 되듯이 맛이 납니다. 계란 가야죠. 계란. 이건 아는 맛. 아는 맛인데 이 그릇에 참 필요했던 맛. 이 다른 결의 녹진함. 좋다. 이건 뭐 순식간에 없어지겠는데? 얼마나 잘 스며들었는지. 깊은 살코기까지 씹을 때마다 빵빵 터져요. 뭐가 터지느냐? 타마리 간장 맛 있죠? 진간장보다도 그 타마리 간장 맛이 빵빵 터져요. 제가 이거 요리하면서 레시피를 진짜 많이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영상에는 갓소부시 다시를 안 넣어요. 어떤 영상은 다시마 다시를 넣고요. 어떤 영상은 그냥 맹물에 끓이기도 하는데요. 일식을 덜어냄의 미학까지 완전히 아실 수 있는 수준 높은 미식가시면 다를 수는 있긴 한데요. 그냥 제 생각에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 갓소부시 다스로 만든 거를 훨씬 맛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맛에 빈틈이 없게 만들어줘요. 웬일이냐 이거. 치킨 요리에 치킨 스톡 넣어서 맛 더 맛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많이 해봤죠. 고기 요리인데 해물 베이스의 육수로 보충을 해준 경우는 처음 만들어봐요. 너무나 확실한 뛰어난 레이어가 하나 더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맛이고요. 맛있는 요리라는 건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좀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그런 정도예요. 더 가지고 왔습니다. 더 먹어야 돼. 이건 더 먹어야 돼. 진짜 일본에 온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건데 동파육보다 이게 맛있습니다. 적어도 이 레시피는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동파육은 찌기까지 하죠. 훨씬 더 부드러움을 강조시켜서 푸딩인지 뭔지 알 수 없게 먹을 수 있긴 해요. 제 영상 동파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조각인가 먹고 리타이어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느끼해요. 이렇게 크게 한 입. 이렇게 많이 씹으면 저 같은 육식인에게도 좀 느글느글 해야 되거든요. 와, 이건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맛있고 일본 현지에서도 나라를 대표하는 돼지고기 요리처럼 돼 있는 요리가 왜 이렇게 인지도가 낮죠? 우리나라에서? 아, 이거 되게 좋은데. 동파육에서 영향을 받은 요리고, 그리고 간장에 담가놓고 오래 끓인다는 점에서 우리가 흔히 먹는 장조림, 돼지 장조림하고도 닮아 있어요. 동파육과 장조림의 어떻게 장점만 끌어모은, 제가 이렇게 시식할 때 항상 저희 와이프도 같이 방에서 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고기 요리들에 대한 경험을 다 비슷하게 갖고 있는데, 이거는 입에 넣자마자 겁나 맛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단 음식을 상당히 싫어하시는 일부 분들을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한 95%는 좋아하실. 90분 끓이고 90분 끓이니까 아무리 손이 빨라도 3시간은 걸리는 요리잖아요. 3시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요리입니다. 저는 센 불로 빡세게 졸여서 남은 국물이 거의 없었는데 중약불로 했으면 고기를 담가 놓을 만큼 육수가 남았었을 거예요. 5-6kg짜리 삼겹살 한 판 통째로 많이 만든 다음에 장조림처럼 간장 국물에 담가 보관해 놓고 두고두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가정식 컨텐츠라서 평소보다 조금 디테일하게 요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 것이 아니어도 세계 가정식 고기 요리 중 육식맨 영상으로 보시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꼭 검색해보고 연구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77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Thank you!